네, 지금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이제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다렸던 데이터죠. CPI 발표가 네. 됐는데 물가가 확실히 쉽게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낮아진 모습이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을 넘어섰죠. 네, 예. 어제 뭐 CPI도 거의 뭐 서프라이즈라 할 만한 그런 수치였고 개장 초 나스닥이나 S&P 500 전부 1% 넘는 1%를 살짝 넘는 그런 네. 급락 출발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나스닥은 그렇죠. 또 오히려 예. 강보합으로까지 돌려 세우고 국채 수익률 상승인데 달러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요. 예. 다만 이제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훌쩍 좀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 정치는 계속됩니다. 발표되기 전에 연준 보고 금리 인하하라는 압박을 했고 그러게요. CPI에 나오니까 예. 그 특유의 그 대문자 표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부 대문자로만 쓰는 예. 바이든 인플레이션 업 그리고 느낌표 빵 찍었는데 뭐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까 그때까지 1월 수치는 바이든 책임을 지를 수가 있는데 2월 이후도 한번 또 봐야겠죠. 네, 뭐 여러모로 지금 불확실성이 좀 가득한 미국 증시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좀 짚어보면서 또 시장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루닷 강정수 AI 연구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뭐 전화대로 짧게 어제장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제장 그리고 또 뭐 지난 한 2주 만에 출연이신데 최근 뉴욕장 한번 짚어주시죠. 1950년대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예. 그다음 2월에는 예. 미국장이 평균적으로 3.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항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 정책의 혼란들과 이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 시장이 반응들이 항상 어수선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도 2월장이 올랐던 적은 미국의 S&P 500이 그게 또 올랐던 적은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2월에 나타난 혼란은 이렇게 보편 관세를 할 걸 몰랐고 또 이렇게 전선이 중국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양한 전선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과 불안감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혼조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2월장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말하는 무슨 뭐 허니문 기간도 없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미국이 갖고 있는 정책은 그냥 대통령의 허니문이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인 거고요. 이 새로운 경제 정책이 나타나고 새로운 국제 관계가 재편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다 보니 시장의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변동성이 증폭되는 시기라고 저는 2월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허니문은 11월에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취임 기간까지가 차라리 허니문 기간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네네. 네. 지금 기술주들 내에서 보면은 최근에 좀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은 게 메타가 지금 1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간밤에 보니까 또 애플도 올랐는데 이건데 뭐 테슬라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인가요? 이제 좀 네네. 뭔가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네네네. 예. 메타는 저는 대단히 좋은 성적을 앞으로도 계속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이 약 2천억 달러가 넘게 AI 투자를 했고 올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 달러를 하겠다. 서로 높게 지르죠. 메타는 650억 달러를 하겠다. 네. 그랬더니 구글이 700억 달러 그랬더니 마지막에 아마존이 우린 1000억 달러 하겠다. 우린 뭐 AI 올인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스타게이트가 좀 뻘쭘해지지 않습니까? 스타게이트는 저는 이 이불이가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이미 2024년과 2025년에 이 네 개 기업이 투자하는 돈이 스타게이트 투자하는 돈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개 기업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독특하게 네. 메타만이 자기만을 위해서 AI를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애저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여기에 AI를 연구도 하고 탑재도 하지만 기업에게 데이터 센터를 판매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은 네네. 메타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쓸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고 효과를 계속해서 올리는 거고 여러분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보면은 회원님을 위한 추천이라는 란에서 제가 팔로잉하지 않는데 친구 관계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컨텐츠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면 광고가 들어갈 슬롯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광고의 효율은 이제 개인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서드파티 데이터가 아니라 AI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광고 슬롯을 늘려나가는 거고 있고요. 또 광고주들에 대한 락인을 만들기 위해서 AI 에이전시라고 해가지고 광고주들이 이제는 중간에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메타에게 맡기면 광고 소재도 메타가 만들어주고 광고를 어디에 배치할지 어느 시간대에 누구에게 배치할지도 메타가 결정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메타의 그 효율성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메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대단히 가볍게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이런 업체들이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 차량에 대한 투자, 자율주행의 불확실성 하지만 예. 언젠간 이루어질 것 같은 대단히 무거운 투자들을 하고 있다면 네. 메타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이기 때문에 네. AI 시대를 좀 더 빨리 열어내는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메타라든지 팔란티어의 주가들이 빠르게 상승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어제는 또 국내에서 보니까 그 창투사 관련주들 많이 올랐던 게 뭐 메타가 자체 AI 칩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 퓨리오사 AI 인수를 뭐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논인데 저는 나오는데. MBA 정도는 했기 예. 때문에 MOU는 맺었거나 또는 듀딜리전스 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예, 생각이 예. 들어요. 퓨리오사 AI MPU라고 하죠. 이러한 추론칩 전문적으로 이제는 서비스를 만드는 칩과 우리가 엔비디아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교육시키는 데 엔비디아의 GPU가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GPU는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어진 AI를 가지고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때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NPU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AI 모델을 우리가 서비스로 사용할 때만 전문적으로 쓰는 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좀 더 효율성이 높은 칩들이 좋다.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레벨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퓨리오사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퓨리오사에 대해서 지금 메타가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거고 이것이 뉴스로 나온다라는 것은 듀딜리전스라고 해서 이제 공식적인 인수 절차를 예. 밟고 있는 과정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퓨리오사에 투자했던 기업들, 창투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관계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정말 희소식인데 네. 안타까운 거는 왜 삼성은 이걸 안 하고 이런 삼성 출신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창투사 이제 벤처 캐피탈 네. 예. 이제 저런 것 때문에 사실 창투사 하는 거고 네. 저 맛으로 하는 건데 네.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충분히 저거는 주가가 저렇게 반응할 만한 반응할 만하죠. 왜냐하면 퓨리오사가 만약에 메타가 인수를 한다라면 한국 수준에서의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업체 기업에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고 예. 하면 인수 금액이 아니잖아요. 예. 메타의 전통적인 인수 금액은 대단히 높습니다. 한국에서 보통 인수하는 거에보다 공이 하나 더 붙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만큼 창투사나 VC들이 한국의 VC들이 기대 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창투사들의 주가가 오른 것들은 물론 이것이 이제 선반영 돼버린 것이고 계속해서 꾸준히 오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오른 것들은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지나치지 않은 성과라고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메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네. 박사님 그렇게 투자해서 메타가 지금 거두어 들이는 네. 창출해내는 매출은 광고 수입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메타의 광고 수익은 전체 수익의 90%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90%라는 거 어마어마한 건데 이 90%의 효율성이 예. 요즘도 계속해서 지금 메타가 뭐 본사의 본거지를 갖다가 법원 소재지를 달라웨이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네. 과거 10년 전, 8년 전에 했던 개인정보 침해 이슈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이 2011년 여러분 2022년이죠. 2011년과 2020년에 메타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죠. 첫 번째는
메타버스의 실패. 두 번째는 애플이 서드 파티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이러면서 메타는 아마존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데이터만으로 저희에게 광고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당근마켓의 데이터, 네. 쿠팡의 데이터도 가져와서 이걸 병합해가지고 추천을 해주거든요. 예. 광고 추천을. 예. 근데 이 데이터를 못 갖고 오게 되니까 네. 메타의 광고 추천 효율성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년 전에 이피션시에 해다 뭐 하면서 직원들을 엄청나게 해고합니다. 네. 직원들 해고해서 비용이라도 절감시켜서 우리가 이윤율을 높이겠다. 근데 그때 메타에게는 AI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근데 메타가 대단히 AI를 또 이게 행운인데 부자가 또 행운을 얻게 되면은 뭐냐면 메타가 여러분 릴스라는 걸 준비하게 되죠. 미국에서 틱톡이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네네. 릴스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엔비디아 GPU를 생성 AI 시대 바로 직전에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우리가 쇼츠라는 걸 여러분들 릴스를 보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넘기면 이건 소비자가 관심이 없다는 거고 네네. 조금 더 길게 보면 소비자가 관심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거는요 이 영상의 구성 요소를 엄청난 GPU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 동영상에 어떤 요소가 있길래 예. 이 사람은 넘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100여 가지가 넘는 요소로 분석을 합니다. 하나의 네네. 그 짧은 동영상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메타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 지금 GPU 10배가 필요하다. 이 릴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실 한 3배 정도가 들었고 넉넉하게 GPU를 도입하고 있었는데 AI가 이 시대가 터진 거고 네. 이러면서 빠른 속도로 메타가 AI로 전환을 하고 이 AI를 개발한 거를 오픈소스로 라마로 풀지만 본인들은 그거를 광고 효율성 증대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메타의 광고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중소기업에 특히 메타의 여러분 80%의 광고주가 SMB 중소기업입니다. 네. 이들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네. 네네. 이들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광고를 증액하게 되는 거고 광고 효율성은 좋아지는 거고 이러면서 메타의 수익률이 크게 증폭되기 시작하죠. 2023년, 2024년 이러면서 메타의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고 네. 이 흐름을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광고 공간만을 이제 확대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소비만 하거든요. 올리지는 않고 네. 이런 사람은 이미 많아지면 별로 메타에겐 좋지 않습니다. 글쎄요.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콘텐츠가 많아져요. 그것도 네. 소비자들이 그렇죠. 돈 내고 예. 올리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올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올려주잖아요. 예. 네. 이 올리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볼 수가 없어요. 컨텐츠를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변해가는 거죠. 네. 왜요? 인공지능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데 제가 재밌으니까 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쇼츠도 그렇고 릴스도 그렇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광고의 공간이 늘어난다라는 거. 이것이 메타의 매출을 증폭시킨다라는 것. 예. 이런 부분 좀 보신다라면 메타의 성장 가능성은 대단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박사님 메타가 본사를 델라웨어에서 어디로 옮긴다고? 텍사스 오스틴을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델라웨이가 워낙 요즘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주식 보상 패키지에 대해서도 거부 반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일 거예요. 옥스퍼드 애널리틱스카라고 해가지고 개인정보 이슈 침해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트럼프 선거 1기의 진영에 쓰였었고 그러면서 이 소송이 계속해서 델라웨이에서 되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1심, 2심에서도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좀 더 조금은 볼 때 기업에게 우호적인 이러한 곳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본사를 델라웨이에서 텍사스 테슬라하고 마찬가지로 메타도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참 삐딱하긴 삐딱하고 꼬롬하긴 꼬롬합니다. 왜요? 이 델라웨어라는 그 지역을 갖다가 뉴스에서 접하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로 뭐 갔다 휴가를 떠났다 네네. 그때나 들어볼 수 있었는데 아주 작은 주죠. 아주 작은 주인데 정말 작은 네. 이 법인세가 좀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지만 본사는 델라웨이에 델라웨이주에 있고. 두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델라웨이주의 이 법관들이 까다롭게 하다 보니 이제 하나씩 빼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바이든에서 트럼프 시대로 오니까 델라웨어 떠나는군요. 네네. 저는 지난번 그 8년 전에 그때 8년 전이 아니고 4년 전에 네. 바이든 될 때 네. 그때 했던 그 페이스북에 메타의 그것 때문에 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아주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일찌감치 납작하게 엎드리고 잘하네요. 그렇죠. 대처를. 그거는 메타뿐만이 아니죠.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을 그렇죠. 창업했던 예. 아마존도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구글도 네. 마찬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취임 전인 트럼프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다들 한 번씩 만나고 애플의 팀 쿡도 만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취임식 하는데 돈 쓰라고 $100만, $200만 또 기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취임식 때 여러분 가족들 다음에 원래 뒤에는 하원 의장, 미국의 예, 서열 맞아요. 2위죠. 예, 예. 상원 의장, 예.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서야 될 서야 자리를 되는데. 실리콘밸리 인사들로 채웠다는 그 사람들로, 것은 맞아요. 미국의 권력성이 앞으로 내가 권력을 재편함에 있어 실리콘밸리하고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거 유세 기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유튜브 나의 트래픽을 많이 안 보여줬던 구글 가만두지 않을 거고 페이스북 너네 문 닫을 줄 알아 막 이렇게까지 그 이제 정도였죠. 했지만 이미 바짝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 위원회 같은 경우도 없애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 정책이 지금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들이 바짝 낮추고 있고 이걸 만내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해서 대단히 과거에 네스캡을 팔면서 큰 돈을 벌었고 네. 앤드리슨 호로비츠라고 해서 미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벤처 캐피탈을 유지하고 있는 네. 마크 앤드리슨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 인터뷰에서 자기네 가장 좋았던 거는 클린턴 때였고 실리콘밸리는 클린턴은 대단히 새로운 이러한 실리콘밸리에 막 성장하고 있는 테크 기업가 너무나도 사이가 좋았고 지능적이었고 오바마까지도 좋았다. 근데 바이든 내내 4년 내내 우리를 정말 바이든이 이런 표현 죽이려고 그냥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에서 저렇게 고통받을 때 유럽연합이 우리를 막 규제하려고 할 때 바이든 정부 편지 하나 안 써줬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리콘밸리가 등을 돌리게 됐던 트럼프 쪽으로 등을 돌리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었던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일론 머스크 얘기 좀 하고 네. 싶은데 지금 이제 오픈 AI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 이제 투자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974억 달러의 좀 지분을 사들일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샘 올트먼이 응수를 했잖아요. 네. 뭐 사양하겠다. 그럼 우리는 X를 97억 4천 달러 사겠다.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오픈 AI 인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의 설명을 예. 드리면 이 샘 알트만과 이 일론 머스크는 애증의 관계가 무려 10년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2015년에 여러분 오픈 AI가 만들어질 때 이거를 갖다가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인류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AGI를 만들자. 특정 기업, 그건 그때 당시는 구글을 상정한 거예요. 특정 기업이 AGI를 만들면 안 된다. 우리가 인류 보편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자. 그리고 예. 다 오픈 소스로 공개하자라고 예. 만들었는데 2018년 이 일론 머스크가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정신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리아 슈츠케버라든지 당대의 대단히 유명한 AI 학자들이 네. 다 여기에 결합을 해요. 네. 뭔가 돈 벌 수 있지만 가슴이 뿜뿌해지면서 뭔가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근데 모여서 이들의 월급도 비싼데 일론 머스크도 기부금도 대단히 많이 내죠. 근데 AI 개발에 GPU도 많이 들고 엔비디아에 예. 도저히 이 돈으로는 기부금 받아서는 우리 못한다. 그러니 샘 알트만이 영리하다 보니까 워낙 투자자 Y 컴비네이터의 투자 회사에도 있었고 본인도 창업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즉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비영리 기관이 맨 위에 있고 밑에 영리 기관을 만들어서 지배 구조는 이렇게 가고 이 영리 기관이 투자를 받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럴 바에 차라리 나한테 들어와라. 그랬더니 너한테는 안 갈래. 테슬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그럴 예. 거면. 예.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그럼 나갈게. 그래서 나가버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분이 상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투자를 받으면서 GPT를 개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GPT가 나온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래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이건 논쟁할 때가 아니니 나도 X.AI를 만들겠다 해서 네네. 요즘 그로크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오픈 AI가 제일 먼저 나가고 있죠. 근데 작년에 그래서 너는 창업 정신을 위반했다,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린 상태입니다. 머스크가. 그래 머스크가 네.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과 오픈 AI에 걸려서 창업 정신을 위배했다, 예. 우리의 계약서를 위배했다라고 소송을 한 상태니까 예. 계속해서 둘의 사이는 지금도 계속 안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또 샘 알트만이 뭔가 자기는 일론 머스크가 너무 트럼프의 왼팔 오른팔 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자기도 좀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스타게이트 갖고 맞아요. 트럼프가 조금
과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도 하면서 우리 그래도 딥시크 효과도 있지만 충격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났어.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자꾸 들이밀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럼 내가 너 살게. 이런 사실 공방이지. 사실 실제로 그때 스타게이트 행사 있고 나서 머스크가 또 약간 빈정됐죠. 너네 빈정대- 돈도 없으면서 너무 돈도 뭐 없으면서 돈이나 있냐 이렇게 그렇죠. 된 거 돈이라고 아닙니까? 있냐라고 예, 얘기를 한 예, 거잖아요. 예. 사실은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했던 미국의 빅테크 4, 5 그러니까 4개의 기업들 이미 스타게이트 정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너네가 새로운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떠드는데 예. 대단한 거 아니야. 이미 빅테크도 하고 있고 네. 자기도 이 X.AI도 2024년에 1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데 마치 새로운 거냐 이런 식으로 스타게이트 이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분위기 띄우는데 자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을 견제하고 있다는 네, 거. 이 네. 긴장 관계지 실제로 구매를 하거나 그렇다고 샘 알트만이 X.com을 뭐 구매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트럼프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권력 투쟁과 암투, 그냥 비사 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막에 뭐 얼트만이 그러면 내가 97억 4천만 불로 내가 살게 네. X를 네. 그 97억 4천만 불이 저 머스크가 내가 그 오픈 AI 살게 했던 그 금액의 딱 10분의 1 네, 아닙니까? 10분의 1이죠. 너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상당히 어떤 감정적인 그게 감정적인 보입니다. 거죠. 팔겠어요 그거를. 네네네. 하필이면 딱 그 10분의 1, 네. 97.4 빌리언으로 제안했더니 나는 9.74 빌리언으로 네 거 살게. 네, 말장난하는 거죠. 아니 이러니까 테슬라 주주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지금 다찌 글쎄. 일 네, 열심히 하겠다면서요. 4개월 동안 거기만 가겠다면서요. 네.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또 다지에서도 더지에서도 또 이제 침낭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침낭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 퇴근도 안 하겠다. 네, 네. 퇴근도 안 하겠다. 네. 거기서 잠 자겠다. 네. 가족들이 나 보고 싶으면은 어제 뭐 백악관에서 이렇게 조금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죠. 그때 이제 막내 아들 그냥 목에 태우고 우등 가족살. 태우면서. 그러니까 가족이 자기를 보러 오는 거지 자기가 네. 가족 보러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스페이스 X에 집중할 때는 또 테슬라의 경영 업무를 다 거기서 봤고요. 테슬라에 집중할 때는 스페이스 X의 경영 업무를 또 여기서 봤고요. X.com 옛날 트위터 인수하기 위해 잠시 그때도 배낭 가지고 침낭 가지고 X.AI에서 3개월 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거주하든지 간에 이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경영 방향을 결정한 것 이런 건 큰 문제 없다고 보고요. 물론 그래도 일이 많아지면 아무리 인간인데 로봇도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잠은 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의 경영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 지금 주가가 오른 거는 펀다멘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대치는요, 진짜 이 바람에 부는 촛불 같은 겁니다. 그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기대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러니까 경제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좋아질 거라는 기대. 이 기대는요, 나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 약해집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펀다멘탈은 언제 좋아지냐? 요번에 4분기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첫날 그 재무제표가 발표될 때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6월 말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우리 자율주행 비감독한 거 로봇택시 테스트에 들어갈 거야 그랬더니 다시 크게 오르면서 그랬습니다. 상승 마감하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펀다멘탈을 보면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또 한 번 촛불에다가 보호막을 해주면서 걱정하지 마 얘야 우리 6월 달에 꼭 실험할 거야. 늑대라고 남들이 그 양치는 목대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왔어. 이러니까 또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올 때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해지는 소식 중에 가장 나쁜 것은 유럽에서의 매출이 49%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에서의 1월 매출도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1월 매출이 떨어진 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건 저는 두 번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인 요소, 즉 일론 머스크가 저도 이것도 과했다고 생각해요. 네네. 더지보다 더 심한 일론 머스크의 실수는 자꾸 독일 정치, 지금 독일이 다음 주에 선거잖아요. 독일 정치에 극우 정당 자기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영국 노동당 너네 잘못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이탈리아의 구구 지금 총리죠. 너 잘하고 있어. 나랑 같이 뭔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럽 정치에 자꾸 얘기하면은 유럽 언론들이 그리고 유럽인들이 과거 여러분 트럼프 1기 국방장관 이름 기억 안 나지만 유럽 그 낡은 국가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유럽의 자존심을 확 건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도 연설을 하면서 주적이 중국인데 왜 유럽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트럼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유럽인들의 자존심을 자꾸 건들면 이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보다 근데 사실 더 큰 거는 모델 Y 주니퍼의 조기 출시예요. 여러분 지금 모델 Y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약할 수 있고 중국도 예약 첫날 5만 대가 예약이 됐잖아요. 네. 11월에 판매를 했던 게 6만 대인데 네. 모델 Y가 5만 대가 하루 만에 예약이 됐어요. 예. 엄청나게 인기죠. 근데 예. 그게 언제 배송이 되냐면 3월에 배송이 됩니다. 3월에 배송되는 것을 1월에 공개해버리면 모델 Y 구형 모델을 지금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매출이 떨어지는 게 그러네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네. 모델 Y가 전혀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형 모델 네, Y죠.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매출은 딜리버리, 즉 배송이 될 때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월 달까지는 2월 달에도 여러분 안 좋을 거예요. 그러네요. 2월 달도 마이너스 50%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1, 2월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내리는 거고 또 어제 비아디가 우리도 자율주행 가는데 딥시크로 우리는 무료로 풀 거야. 네. 테슬라처럼 돈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테슬라 주가가 또 출렁이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다 흔히 말하는 일종의 시장의 어떤 노이즈, 소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심리적 기대감, 기대치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작은 소음과 큰 소음에도 이건 흔들릴 수 있다. 네.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것은 6월 달로 약속했던 건데 여러분 6월 달에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8월 8일 날 로봇데이 한다고 해서 했는데 투자자들 다 믿고 있었는데 10월 달로 연기하면서 8월 달에 주가가 또 크게 떨어졌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지킨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거기에는 뭐 투자자들도 익숙해지신 것 네, 같아요. 익숙해지죠. 근데 네, 다만 네. 그 약속이 시간 약속은 안 지키지만 반드시 지켰거든요. 이루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룬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했던 첫 번째 약속이고 이거는 충분히 지연돼도 너무 놀라운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을 진짜 이 비감독을 실현시키는 것 네네. 이것이 펀다멘탈이거든요. 네. 네. 이 시기를 기다리시는 것들이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단기 투자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55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3% 상승 예상되고 747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55,900원, SK하이닉스 0.5%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호가 199,9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39,500원, 현대차 1% 상승 예상되죠. 호가가 지금 205,000원. 기아도 오늘 1.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2,800원이고 셀트리온 0.78%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7,3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92,800원. 네이버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79,000원. 에코프로비엠 소폭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21,500원. HLB 에코프로 보합권 예상되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1.7%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366,650원. 리가켄바이오가 강보합 예상되고요. 호가는 116,100원. 삼천당제약도 역시 강보합권 예상되고 리노공업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33,000원. 클래시스가 1.7%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1,800원. 휴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4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글쎄요, 시장 자체는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어제 진짜 우리 조선하고 방산 쪽이 열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추적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장이 지금 방향은 위쪽인 것 같아요.
속도의 문제인 것 같지.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지금 당장은 뭐 박스권 장세를 넘어서는 어떤 급락으로 갈 만한 그런 장은 아니다 보니까 요게 이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2,580 내지 뭐 조금 더 힘쓰면 2,600 트라이 하는 장으로 봤는데 오늘 뭐 이렇게 한번 또 살금살금 올라가는 그런 장을 한번 더 기대해 봅니다. 우리 예. 박사님, 네. 저기 우리 장이 지금 뉴스의 흐름이나 우리 국내 전국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럴 수가 없는 장인데 저는 잘 간다고 보거든요. 잘 버텨온 데다가 잘 버티는 차원을 넘어서 이 와중에 우리가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외국인들도 그다지 한국을 뭐 떠나는 양상도 아니고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제가 뭐 한국장은 잘 알 수가 네네. 없는 이 네. 곳입니다만 우선은 이제 대단히 극단적인 갈등 사회에서의 계엄 이후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는 뭐 2월달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선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일정들이 변경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보다 이제 한국계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국제적인 어떠한 트럼프 정부의 어떤 출범과 해서 혼란은 있지만 관세라든지 국제관계 어떤 재편들은 있지만 어떠한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 새로운 경제 시대의 도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또 방산주들이라든지 이런 조선주들이 한 것은 또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산업 국면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가 그래도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인텔 여쭤보고 싶어요. 인텔. 네. 인텔 최근 흐름 심상치가 않잖아요. 이게 뭐 벤스 부통령 발언 때문이라고 시장이 해석은 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칩스 액트에서부터 해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선은 생산지를 이리로 옮기자. 생산지를 이렇게 옮기자라고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또한 국내 기업의 육성에 대한 의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인텔은 분명히 실기를 하면서 네. 사실 엔비디아에게 뒤쳐졌었고 그러니까요. 다 뒤쳐졌었지만 국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육성들 그리고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폭증할 것인데 이거를 엔비디아 하나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텔에도 분명하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인텔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자체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 이 메타가 지금 펠리시아 여기를 한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자체를 미국이 주도하겠다라는 다양한 의지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텔에 대한 기대치도 그래도 절망적인 수준에서도 미국 국가 정책 자체가 모든 반도체 산업, 특히 자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딥시크 이후에 하웨이의 성장이 강력해지고 있고 하웨이의 성장들이 해외로 중국을 넘어서 다른 시장으로 갈 때 결국은 미국 또한 엔비디아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금 반도체 산업군들을 만들어야만 하는 과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리콘밸리하고 가장 밀착해 있는 벤스 대통령 같은 경우가 시그널들을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AI 쪽에 보면 최근에 또 의료 AI 쪽 혹시 뭐 템퍼스 AI라든지 이런 기업도 커버를 좀 하시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래요? 의료 AI는 여러분 조금은 보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의료 AI 내용을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네.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2월 1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지표 CPI 발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율이 그렇게 쉽게 둔화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이제 한 번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이제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메타는 18거래 연속 상승했고 애플도 올랐고 테슬라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합니다. 2,960포인트, 코스닥도 0.47% 올라갑니다. 74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올라갑니다. 56,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으로 198,8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8% 올라갑니다. 116만 6천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 올라갑니다. 342,500원. 현대차 오늘 흐름 좋네요. 3% 강세로 20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3% 올라갑니다. 94,800원이고 셀트리온 소폭 오름세 17만 9,3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46,100원이고요. 네이버는 보합이고 KB금융이 0.3% 하락하면서 8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제는 0.2% 내림세입니다. 지금 사흘 연속 좀 주가가 소폭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37만 6천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 올라갑니다. 12만 5,100원. HLB 0.2% 소폭 떨어지고요. 에코프로 2% 상승합니다. 6만 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 상승합니다. 37만 8,500원이고 어제 6% 넘게 떨어졌거든요. 하루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약보합으로 11만 5,800원이고 삼천당제약은 0.4% 올라갑니다. 18만 1,0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4% 상승합니다. 23만 1,000원. 클래시스는 지금 보합이고 휴젤이 0.5% 떨어집니다. 25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러시아 푸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종목들이 좀 테마주로 엮이면서 지금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삼부토건이 10% 급등하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6% 강세를 보이면서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데모도 지금 5.9% 상승 중이고 HD 현대건설기계가 13%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죠. 8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도 4.7% 올라가고 있고요. 대동기어가 13% 급등합니다. SY스틸텍, SY도 6%, 4% 강세고 SG 그리고 S&T 에너지까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또 데모도 5% 강세. 다스코도 지금 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어제 창조사 좋았잖아요. 오늘도 움직입니다. 자, DSC 인베스트먼트가 역시 또 상한가입니다. 4,845원. T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20%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이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LB 인베스트먼트는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고, 컴퍼니 K도 3%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윌베스라든지 원티드랩, 대성창투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탄력도가 좋은 거는 DSC 인베스트먼트. 그런데 지금 상한가가 좀 풀렸네요.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된 인베스트먼트 쪽 주가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어제 대비로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기기 쪽 볼게요. 오늘 동방메디칼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42% 급등하네요. 이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동방메디컬이 지금 14,800원 선에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그 밖에는 라메디틱이 2% 상승이고 하이로닉 클래시스가 1% 이상 올라갑니다. 다만 이제 동방메디컬이 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미용기기 섹터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전선 쪽이 또 움직임이 좀 좋네요. LS 가온전선, 일진전기가 각각 4%에서 2.7%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가온전선이 4.5%, 대한전선 2%, LS가 4.9% 상승하면서 12만 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463억 원, 기관은 44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891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145억 원, 4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은 15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좀 보도록 할게요. 정규장 마감 대비로 1원 30전 떨어진 1,452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보니까 뭐 2차전지 힘내주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 이런 종목 움직이니까 뭐 시장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쪽이 좀 더 탄력도가 좋네요. 예. 예. 아 근데 어제 네.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하나자 붙은 것들은 다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실적 좋았고 예. 오늘은 지금 뭐 이렇게 약보합인가요?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강보학권 정도입니다. 강보합권 예. 정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물량이 나오네요. 3% 물량이 좀 떨어지고요. 나오고. 예. 예. 오늘 보니까 뭐 로봇주도 흐름이 좋아요. 로봇도 좋고. 예. 아까 살펴봤던 우리 창투사들은 계속 가는 건가요? 창투사 살짝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 상한가가 좀 풀렸는데 여전히 풀렸는데 27% 여전히 급등이고. 강하고. 예. 네. 저기 강 박사님. 아까 저희 의료 의료 AI. AI 의료 예, AI 그거 맞아요. 말씀 예. 맞아. 예. 간단하게만 예.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예. 대부분 의료 AI를 위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우선 형성이 됐고요. 네. 예. 두 번째는 2024년 1월 달에 나왔던 네이처지에서 분석한 것도 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AI가 신약 개발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는 여러분 네. 아시는 알파폴드라고 하는 예.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예. 이러한 구글이 이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던 이 AI에 대한 단백질 구조에 대한 어떤 AI를 통한 밝힘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AI들이 이제 의학과 결합되면서 네. 예. 가장 중요한 건 신약 개발이 이제 빨라지고 있다라는 속도가, 부분들이 있는 예. 거고 여러분들 지금 놀라시고 있는 이 템프스 AI 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올리비아라고 하는 새로운 앱이 출시가 됐는데 네. 미국은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올리비아 앱이 대단히 잘 의료보험이 안 든 사람도 건강 관리하거나 요때 지금 빨리 병원 가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절약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 네네. 이 부분이 좀 또 주가를 상승하게 아. 올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미국 하원 의장이었던 네네. 민주당 출신의 아, 낸시 간밤에. 펠로우가 예. 펠로시. 엄청난 펠로시가 엄청난 투자자잖아요. 예. 근데 이 낸시 펠로시가 여기를 콕 찍어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가 찍는 데는 다 대박 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따라 투자하면서 지금 템포스 AI에 대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것도 기대치입니다. 여러분. 신약 개발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지 예. 신약 개발이 쏟아지는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료 AI와 관련 메디컬 AI라든지 의료 AI에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당분간 상승장은 이어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펀더멘털리에서 신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조금은 조심하셔서 보셔야 될 종목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미국 쪽에서 뭐 하원 의장이 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지금 뭐 의약품하고 자동차 쪽에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관세를 없앤다는 게 아니죠. 예. 자동차에서 예를 들자면은 중국차에 대한 관세 100%는 없애지 않는 네네네. 거고요. 자동차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은 사실은 캐나다랑 멕시코랑 줄다리기 하는 거잖아요. 특히 네. 캐나다랑 줄다리기 하기 위하고 협상을 위한 것이지 실제로 저는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한다는 거는요. 테슬라도 손해지만요.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죽으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지금도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고 예. 매번 자동차를 보면서 전기차를 만들 때는 지금 포드나 GM은 손실을 보면서 만들고 예. 있는데 여기에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올린다? 그러면 미국 자동차 기업은 거의 가격 경쟁력에서 그렇죠. 정말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 거다. 결국은 자동차 부분이라는 이런 데서는 막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제약과 관련된 의학과 관련돼서는 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제약회사들의 임상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네. 이 중국에서 임상 실험이 대단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걸 막는 거죠. 중국의 제약의 임상 실험에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 회사들의 또는 메디컬 AI 기업들의 임상 실험의 지역을 중국으로 금지시키는 것.
왜냐하면 중국이 임상 실험을 하면서 똑같은 제약 기술들을 지금 개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미중 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제약 조치가 나오면서 이 제약회사들, 미국 제약회사들의 비용 인상, 즉 임상 실험할 지역을 다른 데로 또 찾아야만 하는 왜냐하면 더 저렴한 국가인 인도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런 체계가 되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신약의 최종 임상 실험 결과가 통과되는데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관세를 제하자 이건 뭐 하나 아직은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지금 결국은 큰 전략하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우선 캐나다에 잽을 날려봤는데 얘네들 반응 보고 진짜로 한 번 더 싸움을 할 건지 아니면 협상할 건지 이런 식의 어떠한 다양한 전선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건 전 개인적으로 우려스럽지만 이런 것을 미국 의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최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네이버 주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째 이제 또 조정 중인데 이게 AI하고 엮인 부분이 딥시크의 있습니까? 연관이죠. 딥시크와 딥시크의 효과죠. 네. 효과. 그러니까 뭐냐면 딥시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했던 거는 그냥 AI는 미국이다. 미국이다. 네. AI는 그냥 네. 미국이다. 돈 네. 많은 미국이 하는 거고 뭐 한 해에 아마존 2026년 $1,000억 쓰겠다는데 글쎄. 뭐 이게 예. 우리나라로 150조잖아요. 한 기업이 한 기업이 빚도 없이 대출도 없이 투자만 150조. 150억을 한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해서 우리는 그냥 저기 황새 가는 거 우리 쫓아가다가는 가랑이 찢어지는 거고 예, 다 그냥 예. 포기하고 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한국보다 더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딥시크 모멘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고 비아디도 우리 딥시크 쓸래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려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건너간 얘기지만 북한도 딥시크 갖다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하웨이 칩 갖다 쓸 거라고 보고요. 예. 딥시크가 정말 거대한 지금 물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네이버도 이해진 의장이 복귀할 정도였잖아요. 뭔가 이거 다시 해볼 수 있다. 우리가 미국 주도해서 우리가 좀 뒤처지고 우리도 지금 AI 투자하고 있었지만 네. 딥시크의 기술 문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중국도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들을 불어일으키는 거고 이것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새로운 신낭만주의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청년들에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우리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기운이 일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도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했다.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중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래 우리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구나. 한국에서 다시 좀 찾아보자. 스타트업들에게 기운도 좀 여줘보자. 이런 것들이 또 정치권에서도 뭐 뒷북이지만 네. 뭐 각 정당마다 뭐 AI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지 다시 막 대책 회의를 하고 예. 처음에 막 규제 얘기만 하더니 좀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한국에서도 좀 테크 기업들, 판교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좋은 어떠한 심리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따금씩 이렇게 강조할 때 우리 이쪽으로 한번 세게 나갈 거야 할 때 보면 굴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AI 쪽도 거의 굴기급인가요?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고요. 여러분. 네. AI만 투자해온 것이 아니라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2023년 11월에 국가 정책으로 선택을 했고요. 예. 2024년 5월에는 자율주행을 2030년 100개의 도시에서 하겠다라는 선택을 했고요. 예. 이거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선택을 한 거고 예. 이거를 받쳐주는 것이 반도체 굴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게 AI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모두 다 수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화되고 있고 네. 뭐 천인 교육해서 중국 13억 인재 13억 중에서 1,000명의 천재를 키운다. 뭐 이런 프로젝트 오래전부터 해왔고 이번에 여러분도 네. 한국에서 뉴스에서 지금 되고 있는 게 네이처지에서 과학 쪽 논문을 평가를 했더니 1위부터 10위를 뽑았더니 2개가 미국이고 8개가 중국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과학 굴기, 수학 굴기 이런 것들이 반도체와 AI로 되면서 이것들이 이제는 성과를 보는 시기로 되어 왔다라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영평이 집에 갈 때 설날 때 그 딥시크 CEO 대표가 예. 집에까지 1,700km인데요. 예. 회사에서 예. 그걸 비행기를 타고 못 가게 했어요. 추락 위험이 있다고 중국 정부가. 예? 그리고 50명의 무장 경찰들이 예. 호송해서 갔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이것이 홍보 효과도 있는 거죠. 네. 이 사람이 네. 지금 테러를 받거나 공격받으면 이 딥시크가 불이 꺼질 수 있으니 우리 국가가 보호해주겠다. 아, 그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지금 중국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이 환호하는 분위기 열풍들이 지금 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흐름들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잠깐 우려하는 거는 딥시크의 물결이 북한까지 가는 것 이런 건 정말 우려스러운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시간이 아쉽네요. 팔란티어 테크 여쭤봤어야 되는데 또 나와주세요. 네,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 네, 정말 네.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